7월 23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의 상승 랠리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기업 실적도 엇갈린 가운데 스페인 악재가 재부각되며 3대 지수는 나흘 만에 동반 하락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는 1% 안팎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등세를 이어가던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추락했습니다. 스페인에 대한 1,000억 유로의 구제 금융 지원안이 승인됐지만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며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 지수가 1에서 2%로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 부채 상환 비율을 일부 완화키로 했습니다. DTI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CD금리 담합 의혹 조사가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대출 전반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스페인의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개장을 앞두고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흐름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거의 제자리 걸음을 걸었죠. 거래량도 대폭 줄어들면서 앞으로 있을 관망세를 보이며 이벤트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그런 관망 심리가 확인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대응 전략으로 임해가야 할지 전문가들의 자세한 오늘장 대응 전략 드리고요. 요즘 같은 장에서 꾸준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해보죠. 네, 2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반갑습니다. 전국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대표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장입니다. 지난 금요일 21선 저항에 부딪히면서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좀 어떤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일단 글로벌 증시의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지난 이제 그 금요일날 유럽이 거의 큰 폭의 하락이죠. 특히 이태리 국채의 이제 신용등급 문제들, 이태리가 이제 4% 정도 빠지고, 프랑스가 2% 빠지고, 그 유럽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아메리카 증시가 미국 증시가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1% 이상 빠지는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간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 자체의 안정성은 지금 주식을 전량 매수 투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XCC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이해했습니다. 21일 평의 저항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1800원 저리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거는 굉장히 안정권이지만 1800 넘어서 주식을 풀로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문제다. 그래서 1800 넘어가면서 서서히 주식 물량을 줄이는 마름모꼴을 이제 다이아몬드 꼴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가 오늘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11일평을 하방 이탈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일평 하방 이탈 후에 주가가 일단 1800 가까이 오면은 이제 주식을 저점 매수하지만 굳이 1800 위에서 주식을 풀로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이동평균으로 봐서는 이번 주가 이제 굉장히 강건적인 지수입니다. 이번 주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5일 이평이 이제 계속 안정권으로 상승하는데 오늘 5일 이평이 꺾일 가능성이 있고요. 11일 평은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가 이제 서서히 좀 안정권을 잡는 모양입니다. 11일 평은 오늘 부터 서서히 조금 안정권을 잡고 21일 평을 보면 이번 주 21일 평 자체가 월화수목은 굉장히 안정권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목요일부터는 이제 21일평이 굉장히 불안한 모양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곁에 이제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날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D 차트를 한번 볼 것 같으면 D 차트가 지금 주가 이제 하락 부분이죠. 파란 게 이제 위쪽에 있으면 하락 부분으로 계속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D 차트로 봤을 때 이제 일단은 하락 부분이다. 그렇지만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1800 언저리에서 주식을 저점에 매수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는 약세는 분명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식을 요즘에는 고점 오르면 무조건 일단 매도 치면 장중 저점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한번 쉬어가는 그런 자리다. 좀 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자, 일목 균형표적으로 봤을 때는 선행 스펜2가 계속 움직이는 그런 모양입니다.
선행 스팬2가 움직일 때 주가가 특히 후행 스팬이 이제 전환선에서 계속 이제 부딪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식 자체가 힘을 쓸 수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일목균형표의 가장 기본인 전환선 기준선이 이제 역전 상태죠. 역전이란 말은 우리 영어로 말하면 데드크로스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이 상승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전환선 부분에서 1805에서 제가 볼 때는 지지를 한번 충분히 받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사지 말고 오늘은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 자체는요. 바닥은 물론 가까워옵니다. 바닥은 가까워오는데 주가가 바닥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이제 100일 정도 이제 아직 90일 정도거든요. 우리나라 증시가 꼭지치고 100일 있으면 주가가 이제 반등하는 그런 국면인데 일단 이번 주에 이제 후행 스팬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후행 스팬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찰나에 이제 선행 스팬 원이 뜨느냐 안 뜨느냐 그러면 구름이 변경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이걸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는 이번 주는 일단 주초에 일단 오늘은 일단 한번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 동향은 크게 볼 거고요. 기관들이 특히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 치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이제 거래 파급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늑대 효과죠. 늑대 효과, 울프 효과인데 삼성전자에 팔고 사고 하는 거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 춤추는 거는 이런 거는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를 굳이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 없고 이제 선물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근데 외국인이 아직까지 3조거든요. 외국인이 3조라면은 우리 국내도 3조다. 그러면 사생결단식으로 싸움 붙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이제 이 외국인들이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 선물은 비기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은 딱 보합이거든요. 누가 이기고 질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선물에 이제 매물대인데 선물이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조금 이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위쪽에 있던 개인들이 장렬히 전사했죠. 그래서 각 그 증권 TV 선물 그 전문가 방송 거의 깡통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안 봐도 보이는 거고요. 일단 오늘 밀리면 이제 외국인이 돈을 따게 되는데 외국인을 돈을 이제 따게 플러스 되게 이제 기관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그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우존스 지수를 한번 볼 것 같으면 뭐 크게 주가가 밀려도 변곡이 있고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튼튼한 그런 모양을 보이고요. 나스닥도 같은 모양입니다. S&P 분명히 같은 모양이고요. 반도체 지수가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그 200일평 다 해가지고 반등하는 그런 국면을 보이기 때문에 미국 지수 저는 전체적으로 아직 빠지는 국면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문제는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가 땅을 계속 파고 있죠. 우리나라가 중국 증시의 영향을 계속 좀 많이 받는데 중국이 이제 잠을 깨어나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중국이 이제 공산국가죠. 전형적으로 이제 통제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이 자리가 중국에서 가장 바닥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최고의 이제 수출 대국이 이제 중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국 증시가 반등만 있다면 일봉인데요. 중국 증시에 반등만 있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충분히 갈 수 있고 중국 증시가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 반등한다면 2340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2340 같으면 15% 상승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제가 볼 때 15% 상승이면 저는 충분히 하반기에 저는 2000포인트를 한번 본다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장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렇지만 지금 자리에서 주식을 1800 위에서 주식을 100% 산다는 것은 그거는 소위 말해서 미친 짓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계속 치고 빠지는 스탠드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 보시면은 계속이죠. 코스닥 종목이 주가가 상승하면서도 음봉, 하락하면서도 음봉. 이건 뭐냐? 사는 족족 물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아직도 개별 종목이나 대선 주를 추천하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우량주의 템포를 맞추셔서 실제로 삼성전자 단타치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는데 지금은 오늘은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쉬어가는 자리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예, 삼성전자는 오늘부터 이제 어제 금요일부터 매물을 받는 그런 모양이고 오랜만에 SK하이닉스가 반등하는데 SK하이닉스가 제가 볼 때는 윌리엄스 알버트는 일단 바닥을 치는데 바닥을 한번 더 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추가적으로 상승하고요. 기아자동차 자동차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굉장히 좋은 모양을 보였는데 자동차 주식을 제가 볼 때 이제 그 추격 매수냐 이거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추격 매수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만 4만 상원이라든지 이런 템포로 매수해야지 그런 거는 이런 종목들은 조금 비중을 늘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혹시 반등 조금 한다면 반등이 없을 것 같은데 반등한다면 현금화에 출혈하고 제가 금요일 날 분명히 고점에 여러분한테 이제 주식을 매도를 하라 했습니다. 금요일 목금요일 날 매도하라 했는데 또 의리한 X들은 또 주식을 풀로 사라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21 2편과 일목균형표의 선행 스프레드 원자리입니다. 선행 스프레드 원자리에서 저항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원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입니다. 이 자리가 21 2편과 선행 스프레드 원이다. 결론은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주식을 풀로 사는 것은 미친 X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조심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대외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 주가가 항시 좋은 적이 없었습니다. 항시 물에 물 탄 듯이 이렇게 되고 사람들의 시야가 그쪽으로 굉장히 빠지고 있습니다. 또 월드컵과 올림픽 때 보면 소수의 업종 부분 빼놓고는 모든 것이 후퇴합니다. 마치고 나면 그냥 좋은 점이 있는데 그 당시는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나라 경제로 봐서는 그때 이제 단기적으로 아리마 기법으로 보면 그 월드컵 때 가장 소비가 없었습니다. 맥주나 뭐 치킨 이런 거 빼놓고는 소비가 없었어요. 왜? 전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월드컵에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굉장히 승선을 하면 승승장구하면 할수록 단기적인 경기는 굉장히 어렵고 주식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국가적으로 봐서는 금메달을 많이 따는 건 좋지만 주식적으로 봐서는 일찍 사실 예선에 탈퇴하고 오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보름 동안 앞으로 한 20일 동안인데요. 제가 볼 때는 장 자체는 굉장히 소강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은 일단 아무것도 보지 말고 남의 싸움을 하는 국면에서 하루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 굉장히 필요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루 푹 쉬시기 바랍니다. 예, 청송천음 신창환입니다. 네, 오늘도 관망하자라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청송천음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유망 업종과 종목도 찾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시간 추천하신 종목 AS부터 해볼 텐데요. 한 7월 초순이었죠. 7월 4일날 추천하셨던 종목인데 넥센타이어. 지난 금요일 6% 급등이 나왔습니다. 2만 원대를 터치했는데 목표가까지는 조금 남아있네요.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일단은 넥센타이어가 올라오는 모습도 지금으로서는 그 시장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7월 4일날 말씀을 드릴 때도 일단 중기적으로 조정을 좀 거쳤기 때문에 네. 눌림목을 형성한 다음에 반등 포인트를 잡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건 맞는데 시장의 에너지가 강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지수 자체가 저점을 깨고 내려가려는 움직임도 있고 해서 넥센타이어도 이미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반등 포인트가 상당히 늦게 나오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시장에 지금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나 까다로운 부분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반영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반등 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에 상황 자체는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내려면은 그 정치 테마 아니면은 그 다음에 대형주들은 이렇게 좀 느린 타이밍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염두에 두고 기다리는 형태의 대응. 이런 게 아니라면은 지금 수익 내기 쉽지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이제 완성차 업체의 대규모 납품이나 그 다음에 또 시장 점유율 확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좀 더 나올 수 있을 듯 하고요. 진행도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초기에 그 저가 타이어의 시장 확보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기존 메이저 업체들과의 경쟁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그 신경을 써야 될 시점이 왔고요. 또 거기서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가격을 올리게 된다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또 기존 업체들과의 그 간극이 좁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매출이 줄어든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단기 대응으로 가시는 게 맞을 듯 하고요. 또 자동차 업체들도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황 자체가 100% 개선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단기 목표만 가지고 대응을 가시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AS 잘 받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은 어느 업종일까요? 네, 오늘은 줄기세포 관련주들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줄기세포 관련주는 최근 들어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줄기세포 관련 테마는 굉장히 오래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 2004년도부터 출발을 하기 시작해서 또 그 이후에 황우석 박사 파동도 한번 겪었었고, 또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고, 또 그러다가 또 다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 지금에서야 도달을 했는데요. 최근에 그 줄기세포 업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뭐 줄기세포를 이용한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그 척추 연골 치료제, 또 무릎 치료제 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현재 본격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뭐 그 단순히 연골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장 그 질환에도 지금 연구가 활발하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성과를 조금씩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따라서 주가들이 이제 바닥을 치고 조금씩 돌아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출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지만은 이것은 이제 효과에 비해서는 가격이 너무 고가권이고 또 실질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이 미미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건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점 더 관심이 많아지고 또 의료보험 확대가 늘어나고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반영이 돼서 본격적으로 줄기세포 업체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초기에 줄기세포 테마주들이 그 수조 원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주가가 상승을 했던 것처럼 실제로 큰 매출을 내는 기업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이런 쪽에 한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지만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기업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텐데 오늘 좀 집중해서 살펴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요? 예, 일단은 오늘 보실 종목은 역시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메디포스트인데요. 네. 일단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치료제인 카티스템에 대한 그 실제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줄기세포 업체들이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우회 상장을 통해서 기존의 그 업체, 인수업체의 부실을 다 떠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 성과가 그다지 크지 않고 미미한 경우라서 단순히 가치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실제 기업이 성과를 내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연골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고 또 의료보험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활발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뭐 고령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연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통을 해소시켜 주거나 아니면 아예 재생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것은 결국은 매출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기관 매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기관들 매수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주가도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바닥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 3월 달부터 옆으로 기기 시작해서 지금은 단순히 뭐 그냥 바닥을 잡는 것이 아니라 돌파 시도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는 지금 현재 가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3,000원에서 94,000원 정도 사이를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아직까지는 뭐 중장기 목표를 세울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자체도 그렇고
또 이 종목의 흐름도 아직까지는 단기를 보실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요. 10만 5천 원 정도 보고 손절 가격은 8만 5천 원 정도로 좀 네. 짧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줄기세포 관련주 중에서 메디포스트에 대한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GDP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진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전략으로는 일단 이제 지난 주말에 스페인 위기가 이제 재부각되면서 우리 시장도 아마 하락 출발할 예상으로 이렇게 전망됩니다. 이제 스페인의 위기들이 이제 계속 유럽 문제가 해결에 가닥이 쉽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얘기가 이제 뉴욕 증시나 유럽에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시장에는 이제 충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시장은 오늘 이제 출발 이후에 외국인의 이제 현선물의 어떤 매수 유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외국인이 선물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매도 부분을 많은 부분을 하락에 이제 베팅을 해놨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환매수 유입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 요인으로 이제 작용될 법한데 그 부분이 이제 외국인의 선물이 환매수 유입이 계속 이어지지 않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유심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재차 한 3차례 정도 1800을 계속 공격하는 지금까지 한 10주가량 그렇게 이제 박스권의 그런 흐름을 보여왔는데 오늘도 1800 정도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지가 되느냐 아니면 하락 출발 이후에 1800이 계속 하락하고 그 전 저점 이후로 계속 하락하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는 2가지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풍산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산은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 여러 가지 이제 금리 인하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동성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구리 가격이 상승이 예상된다. 그 부분에 풍산은 구리 가격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상승이 되면 주가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2011년 말에 동판 능력을 15만 톤에서 생산 능력 자체를 15만 톤에서 18만 톤으로 증가시켜서 제품 구조를 좀 더 부가가치가 높게 이렇게 바꾸면서 수익성이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제 캐파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성은 조금 더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 2분기에 이제 실적 시즌이죠. 영업이익은 285억 원. 전년보다는 조금 감소되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32,0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6,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의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이제 최근에 화학 정류주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이 커졌죠. 이 부분에 있어서
낙폭이 상당히 컸었고요. 그리고 화학 정유주의 시장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이제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LG 화학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 화학 정유의 이제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LG 화학과 SK 이노베이션 중에 저희 회사는 SK 이노베이션을 이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2분기 말에 그 낮아진 유가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유가가 낮아지면서 유가가 그 3분기에는 재고 평가 이익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재고 평가 이익이 높아짐에 따라서 충분히 주가에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그리고 휘발유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 마진 자체도 2분기가 이제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정제 마진이 주가의 흐름과 상당히 그 연동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주가 자체도 2분기가 바닥이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그래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3분기에는 좀 더 좋은 주가 흐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분기의 실적 이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매출액은 17조 4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118억. 이거는 상당히 이제 컨센서스에서도 크게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2분기에는 상당히 이제 그 화학 정유의 업황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체도 상당히 안 좋은, 그래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2분기의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하더라도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됐다. 그래서 더 빠질 여력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정승현 대리와 함께 유진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증권사의 투자 전략 살펴봤고요. 오늘장 자세한 실전 매매 기법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내 증시 개장을 앞두고 불안감이 커진 것 같습니다. 스페인 우려에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시황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단기, 중기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해외 증시가 이제 급락하면서 사실 좀 네. 불안한 것도 뭐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좀 관찰하시길 바라겠는데요. 먼저 단기적으로는요. 역시 이제 삼성전자의 등락, 그다음에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이 아마도 지수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무조건적으로 뭐 1800을 이탈한다든가 1850을 돌파한다 이런 전망보다는 일단 그 시장의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삼성전자하고 외국인 선물 매매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아마도 지수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 특히 그렇게 되겠고요. 아마도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기적으로는 뭐 늘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5월 21일에 발표했던 중기 저점 물론 이제 제 예측이죠. 1750에서 1775선 사이 여전히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오늘 체크 포인트를 제가 그 삼성전자하고 이제 선물 외국인 매매 동향을 좀 말씀드렸는데, 특히 제가 이제 선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별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왜 드리냐면 삼성전자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약간 좀 그 안심을 할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이제 한숨을 좀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현재 그 외국인들의 누적 선물 매매 동향이 상당히 마이너스가 많은데요. 특히 6월 22일에 그런 현상이 커져서 그 이후로 이제 지수가 왜곡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보세요. 자, 외국인 선물 매매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어떤 지수를 가늠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순매도가 나오고 미결제 약정이 증가가 되잖아요. 이러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지수에는 최악이란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현재 매도가 많은데 여기다 더 매도가 나와버리고 미결제 약정 전체적으로 또 증가가 돼버리면 한마디로 말해서 지수 측면에서 굉장히 나쁘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선의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순매수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미결제 약정이 역시 또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최선의 시나리오인데 일단 외국인들이 매도하면 별로 좋지는 않죠. 일단은 매도하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현재도 누적 순매도가 많은데 여기다 더 매도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곤란하겠죠. 반대로 이제 순매수하면 좋은데 또 미결제 약정 증가하고 감소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어떤 경우든 간에 일단 미결제 약정이 감소한다고 하는 것과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약간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이제 증가한다고 보면은 일단은 신규 물량이 들어온다고 보면 되고요. 감소한다고 보면은 이제 신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환매수라든가 전매도 차원으로 이제 움직이는 건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선물 그 매매 동향 창이 있거든요. 현재가 창 보시면은 그걸 보면서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보면 이제 빨간색이 나오면 증가하고 이제 파란색 감소거든요. 그다음에 전체 매매 동향 보시면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순매도인지 순매수인지 압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순매도와 미결제 약정 증가하면 이게 정말 지수에 점점 나빠지는구나. 또 반대로 순매수와 미결제 약정이 또 역시 증가되면 아주 좋아지는구나. 좀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물에 대한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겠는데요. 매매 기간은 6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였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제 통계인데요. 그동안 이제 그 누적된 걸 말씀드리면요. 그나마 잠깐이었지만, 누적 순매수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6월 19일에 2,721 계약이 최고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누적 순매도가 가장 극심했던 구간이 7월 12일, 그때 무려 27,415 계약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7월 20일 금요일이었죠. 24,622계약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게 좀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면요.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선물 매매 동향에 관한 건데요.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아래쪽에 이제 붉은색으로 나와 있는 게 외국인이고요. 위쪽에 이제 녹색하고 파란색이 이제 개인하고 기관인데요.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엄청나게 현재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현재 그 매도가 많은 상태고요. 이번엔 좀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삼성전자하고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다. 그런데 왜 선물 매매 동향을 봐야 되냐면은 외국인이죠. 삼성전자 한숨 돌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종합주가 지수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검은색 21선 아래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주가 지수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도 뭐 헤매고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는 21선을 돌파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하고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인데 그나마 삼성전자는 뭐 오늘 좀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한숨을 돌렸는데 종합주가 지수는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요인은 오늘 그냥 일단은 뭐 그 나름대로 흐름에 보겠지만 특히 선물 매매 동향을 많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는데 자 제가 이제 종합주까지 다시 한번 크게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6월 15일부터 정확하게 이게 9월물이 시작됐거든요. 바로 이날입니다. 그래서 6월 15일을 기준으로 보면 바로 이날인데요. 20일까지가 이제 우리가 1900선 한번 돌파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6월 22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날이었어요. 6월 22일에 이때 무려 16,000 계약이 매도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1900선 넘어가면서 뭐 다시 1800선 깨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틀 뒤에 선물에서 무려 16,000 계약 매도 나오면서 지수가 고꾸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어쨌든 여기서 다시 저점 갱신하기보다는 나름대로 다시 한번 단계를 밟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기간이 무려 124만 원의 평균 단가로 1조 한 8천억 정도 이상 매수했거든요. 아마 지금 통계로 말씀드리면 거의 뭐 2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별로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문제는 바로 선물이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이 선물에서 특히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좀 하락에 나와서 1,800포인트가 무너진다면 주식 비중을 줄여봐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도 함께 살펴봐 주시죠. 네, 당연히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드렸었고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전달하는데요. 네. 1800선이 지지가 되면 1850선까지는 비중을 그대로 끌고 가시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단기적으로 줄여야 되는데요. 1800선 이상에서만 75에서 100%, 1775선 이상에서는 50에서 75%, 1775선 미만에서는 25에서 50, 그 다음에 1750이 무너질 경우에는 0에서 25%인데요. 만약에 뭐 여기서 무너지면은 순차적으로 좀 줄여주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1800선 이상 유지가 된다 그러면 1850선까지는 계속 끌고 가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중 조절은 개인 투자자들의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엄수해 주시기를 제가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오늘장 티 한번 들려주시죠. 네. 금요일에는 제가 좀 재미난 걸 해드렸는데 오늘은 네. 재미보다는 이제 실전에서 도움될 만한 걸 해드리겠습니다. 가치주의 상징 롯데그룹주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10대 그룹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특징이에요. 왜 저평가되어 있냐면은 롯데그룹주는 전반적으로 재무제표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부동산도 많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크게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그 매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30대 그룹 전체로 봐도 그렇고 10대 그룹을 봐도 그렇고 가장 오랫동안 롱런할 수 있는 탄탄한 그룹은 저는 롯데라고 확신합니다. 왜 확신하느냐? 일단 재무제표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다른 그룹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재무제표 자체가 엄청나게 훌륭하고요. 두 번째는 그 현금만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많아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유통 있죠. 그다음에 뭡니까? 무슨 여러 가지 공장도 많이 있죠. 특히 이제 그 이쪽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뭡니까? 첨단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사업 구조 자체가 돈 벌기가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사업 같은 경우에도 크게 비싼 제품들이 아니죠. 그다음에 무슨 유통이라든가 호텔, 뭐 롯데월드 이런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데 일단 첫 번째가 10대 그룹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음식료 3인방에는 이제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상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시가총액 투톱 두 가지로는 뭐냐면 롯데쇼핑하고 호남석유입니다. 호남석유가 롯데그룹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오늘 꼭 말씀드리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 지수가 급락했다가 나중에 반등 나올 때 여러분들이 큰 수익은 바라지 않더라도 정말 안정적으로 나는 수익이 작더라도 정말 깨지는 건 싫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무난하게 음식료 3인방 그러니까 롯데제와 롯데칠성, 롯데상강 중에서 가장 그 탄력이 좀 없었던 것, 좀 낙폭이 과대했던 거 하나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투톱 그러니까 롯데쇼핑하고 호남석유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음식료 3인방 중에서는 셋 중에 하나, 시가총액 투톱 중에서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잡으시면 아마도 급등락이 심한 그 다른 그룹주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가치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꼭 제가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과 오늘장 대응 전략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샘플러스 양승모 전문위원부터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개장을 한 26분 정도 앞두고 있죠.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무거웠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 지수 밴드 어느 정도로 예측하시나요? 네, 우선은 지난주에 발생된 유럽발 악재에서 일단 체크를 하고 우리나라의 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네. 우선 지난주 스페인 국채금리가 일단 7%대를 넘어가면서 전면적으로 구제금융을 신청할 거라는 예견 속에 지난 금요일장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급락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동병상력국인 이탈리아도 급락을 피하지 못하면서 동반 하락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유로존이 그리스 이후에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까지 구제금융이 갈 거란 예상을 해둔 상황이지만 그리스와 규모 차이가 큰 스페인이 과연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가 또 의문이고요. 또한 스페인 위기가 만약에 장기화된다면 증시에 또 다른 큰 악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바로 이번 주에 있을 미국 기업 실적 발표가 기업들이 선방을 해준다면 이번 주는 잘 넘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해외 시장의 영향으로 오늘 코스피 시장이 하락 출발은 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지수의 하단축으로 본다면은 그동안에 잘 방어를 해주었던 1770포인트와 1780포인트의 지수 하단축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1800포인트 이탈 시에 항상 우리가 학습 효과로 인해서 저가 매수 이입에 대한 기대감을 좀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 외국인 트레이더들이 오버된 선물 매도 포지션을 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번 그 악재가 나왔을 때 외국인들이 풀지 않고 계속 밀고 들어와 버린다면 좀 경계해야 될 수준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또 개인적으로는 아직 코스피 시장은 기술적 반등이 1850포인트 자리에서 보여진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반등에 대한 목표치에 미달되고 있다는 움직임, 즉 현금 비중 20%에서 30% 정도는 확보를 하고 또 추후 상황에 대처하는 흐름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너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것은 2분기 이후에 정책 기대감이 유효한 장이고, 또 기업 실적 예상치는 이미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부양에 대한 이런 기대감 현상으로 업종 간의 또 차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철강 업종과 화학 업종들이 이번 분기에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지, 또 여기서 최근 기관처들이 화학업종과 철강업종에 많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움직임이 반등이 나오면서 주도 섹터로 다시 부활을 해주는지에 대한 여부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지수가 밀린다면은 1800포인트 이하로 밀린다면은 우리는 저가 매수로 대응하되 현금 비중은 1850포인트 자리에서는 20%에서 30% 정도는 항상 좀 확보를 해두고 가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장에서 시초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도 말씀 들어볼게요. 네, 우선 좀 탄력적인 종목으로 좀 시초가 베팅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우선 저는 큐로컴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미국서 에이즈 백신 임상 실험 중에 있으며 이번 최초로 허가를 받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우선은 뭐 임상 실험 자체가 우선 바로 그 시장에 이제 대중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시간을 두고 차이를 두고 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일단 종가 마감은 3,500원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적정 매수가 3,5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제가 8,000원 수준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단기 목표가는 3,8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종목을 단기 트레이딩 관점과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조정 속으로 다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200원에 대한 손절가와 3,800원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시가 적정 매수 시가는 3,500원 수준에서 시가 베팅이 가능하다는 의견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큐로컴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나종우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 시간 말씀하셨던 SJM AS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저번 주에 제시해드렸던 SJM이 전고점 부분을 갭으로 뛰면서 시작하면서 또 제시해드린 매수가를 뛰어넘어서 상승해버린 모습입니다. 매수가를 주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새롭게 신규로 접근해 보실 분이라면 따라가면서 매수하기,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일단 저항을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지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 부분으로 다시 한번 눌림을 줄 때 새롭게 매수에 가담해 보시기 바라고, 기존에 이 종목을 보유하셨거나 또 높은 가격에 있어라도 매수하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상승 추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까지 홀딩해 보시거나 아니면 더 크게 수익을 노려 보실 분은 5일선을 종가 이탈하기 전까지 홀딩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규 접근은 눌림 몫이 가능하겠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볼 수급 특징주도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고영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고영은 3D IT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2분기와 3분기 연속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면서 제2의 성장기를 맞이할 수 있는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3D SPI라는 장비 시장에서 이런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또 신규 제품인 3D IOI라는 장비와 함께 반도체 검사 장비 분야에서도 성과가 가시화될 전망이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적인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순매도세와 함께 주가가 단기간으로 급락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또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면서 저점에서 좀 잡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력
제품이 3D SPI 시장에서 고영이 약 45%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2위, 2, 3위 업체와는 상당히 그 격차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2014년 이후에도 수요 산업의 호조에 힘입어 연평균 5%대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후반기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신규 제품 IOI의 양산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소프트웨어 문제상으로 인해서 양산이 좀 지연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된 상황이고 또 이번 달부터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면서 4분기부터 매출 기여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향후 성장성 부분이 확보가 돼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3D IOI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 패키징에서 필수적인 후공정 검사 장비이고 또 기존 SPI 제품보다 훨씬 고가 제품이기 때문에 수익성 기여에 상당한 일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신제품 출시 지연으로 인해 외국인들 꾸준한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많은 주가 조정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 그 이전 달부터 4월, 5월부터 계속해서 기관들의 매수세 이어주면서 강한 모습이 보여졌고 최근에 그 매수세 이후에 강한 매도세가 그렇게 많이 나온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기관에서 아직까지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고 또 대량 순매도세가 나오지 않은 부분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수급적인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 앞서 외국인들 매도세에 인해서 단기간에 한 차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종목 보시면 양봉 윗꼬리 길게 단 양봉이 나오고 도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이전에도 보여주었기 때문에 최근 자리 충분히 급락에 따른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좀 매수가를 낮게 해서 22,300원에서 22,700원 구간에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22,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5,000원으로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산뜻하게 출발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